네, 크롱님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월 23일 이후로 처음으로 100K대가 무너지면서 시장이 공포를 넘어서 극도의 공포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100K를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럼에도 추세를 지속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현재 시점에서 하방이 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대로 하락 추세로 전환하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크롱님들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도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이상 하락 마감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스닥이 크게 하락한 이유는 AI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이 커지면서 시장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에서 긴장감이 높아져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들을 꾸준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와 ISM 비제조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고용과 경기에 대한 시그널들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날까지도 노동부의 졸투 보고서가 발표된다라고 인베스팅닷컴에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현재 삭제가 됐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오는 몇 가지 요인들을 점검해 보면은 첫 번째로 지난주 FOMC 미팅 이후로 미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이제 35일째로 접어들면서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탈중앙화 예측 시장이죠. 칼시에서는 이 셧다운이 44일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해결이 돼야지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더 공급할 수 있는 환경들이 개선이 되고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들을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셧다운 해소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대법원 심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1심과 2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현재 대법원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폴리마켓에서 집계된 바로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확률은 34%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도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관들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70% 이상으로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데일리 시황에서 꾸준히 전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매도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42만 2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물량이고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장기 보유자 매도 물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도 속도는 다소 완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장기 보유자를 살펴봤다면은 이번에는 단기 보유자, 쇼텀 홀더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단기 보유자 MVRV는 0.95 수준이고 그리고 단기 보유자 SOPR 지표는 0.98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서 5월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패닉 셀링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10만 달러를 하회했지만 그럼에도 가격의 하락 추이에 비해서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단기 투자자들이 강렬하게 패닉 셀링을 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패닉 셀링의 그 정도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는 이유는 수요에 있습니다. 우선 장기 보유자 매도 물량들은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장기 보유자 물량들이 매도세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본다면은 이 물량들을 누군가가 강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이들이 최근에 크게 꺾이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수요 자체가 꺾이고 있고 바로 뒤에서도 다른 지표를 살펴보겠지만 특히 미국 기관발 수요들이 약해지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목 수요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도 현재 음수 영역에 머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런 흐름들이 수요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의미보다는 수요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가 그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요의 어떤 증가 추이가 꺾인 부분들로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음수 영역으로 전환했던 명목 수요 지표 자체가 조금씩 반등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양수로 전환하는 포인트, 이 구간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기관 수요 자체가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는 기관들이 빠르게 진입할 수 있을지 그 여부들을 지켜봐야 되고, 그런 결국 기관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시경제 어떤 불확실성들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동안에 가격이 크게 조정받는 국면에서 이렇게 바이더딥을 월등하게 하는 국면들을 보여줬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이 조정받는 국면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더 강하게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관발 수요가 크게 약화된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창립자는 기관 투자자의 비트코인 순매수 규모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일 채굴량을 밑돌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왔던 기관 중심의 수요가 강하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그런 전환점들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본격적인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지갑 추이로 한번 살펴봤을 때도 비트코인을 10,000개에서 10만 개 보유하고 있는 고래와 상어 주소에서는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0.01개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세후 주소, 즉 소액 투자자들은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이면서 단기간에 415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큰 손은 팔고 작은 손은 사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 하락 압력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주체의 행동이 바뀌어야지 본격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바이더딥에 대한 희망들이 남아있고, 시장이 조금 더 좌절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온체인 지표를 살펴봤을 때는 현재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를 중심으로 대부분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기관들도 수요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매도 수요를 완전하게 받아낼 수 있는 만큼의 수요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의 수요가 더 들어와야지 비트코인 가격을 부양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다소 해결되는 국면들을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시장에서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과 메시지를 또 확인해 볼 텐데요. 2022년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과 S&P 500은 계속해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즉 커플링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상관관계가 높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동조화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S&P 500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하락 측면에서도 S&P 500이 1.6% 하락하는 동안에 비트코인은 무려 12.2%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과매도 상태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주식 대비로 과도하게 눌려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 얘기는 주식시장이 회복을 하게 됐을 때 암호화폐는 더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미국 증시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일정 부분 안정되거나 더 본격적인 상승의 움직임을 보일 때 비트코인은 후행적으로 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시장을 또 두렵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서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이 역대 최고치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제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3억 달러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매집 단가가 이더리움 가격 자체를 하회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바이더딥 전략을 가져간 거죠. 그런데 밤사이에 암호화폐 시장이 더 크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 비트마인의 미실현 손실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입니다. 21억 달러이고 원화로는 3조를 넘어갔습니다. 창펑자오 역시 아스터를 매집했다, 장기 보유하겠다, 이렇게 본인의 X에 전하고 나서 크게 현재 시점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은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미실현 손실이 가능하고 이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은 비트마인이 이런 상황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가 매집을 이어갈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국면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바이낸스로 스테이블코인 유입액이 30일 변화 기준으로 73억 달러에 도달을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수 있는데요. 2024년 12월 이후로는 최고 수준입니다. 결국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유입은 시장 내 거래 활동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준을 찍었던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10만 8천 달러까지 급등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쟁을 종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맥락 자체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이번 선언은 규제 리스크 완화와 제도권 편입 가속화, 글로벌 자금 유입 촉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애널리스트 의견과 ETF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볼 텐데요.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입니다. 에릭 발추나스가 엑셀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2보 전진에 1보 후퇴한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2보 전진했으니 지금은 1보 후퇴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후퇴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결국은 이런 과정들은 성장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자산이 매일 순이익을 기록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간들을 잘 다지고서 더 큰 상승의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솔라나 현물 ETF를 필두로 해서 알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연이어서 승인이 될 예정이고 XRP 현물 ETF도 2주 안에 승인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현물 ETF는 흥행에도 성공을 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모든 암호화폐 ETF 중에서 1위를 기록했고, 그리고 주간 순유입량 기준으로 모든 ETF를 통틀어서 15위에서 16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락에서 호주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이 글로벌한 환경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퀀트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아랍체인이 장기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매도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균형 잡힌 횡보장으로 기울고 있고 새로운 재료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많은 시그널들이 여전히 상승장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자 수익 지표가 4월 이후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채굴자들의 매도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해시레이트는 역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서헤이즈가 현재 미국이 은밀한 양적 완화를 준비하고 있고 이 흐름들이 유동성 장세를 통해서 강세장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준이 상시 환매 조건부 채권을 통해서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연준의 스탠딩 레포 기구를 활용하고 있는 이 빈도가 크게 올라가고 있고 이 금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의 금융권의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고 결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BD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테스트하는 그 과정에서 빠르게 매수벽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래들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는 가장 큰 갈색과 가장 작은 주황색 같은 경우는 CBD 상으로 매수세가 더 우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호가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보라색과 빨간색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는 격렬하게 물량을 던져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차트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6월 23일 이후로 처음으로 100K를 하회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앞서 보여드렸듯이 10만 달러가 워낙에 중요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 다시 100K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만 달러를 지켜내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앞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입니다. 365일 이평선을 하방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는 50주 이평선을 하방 이탈했는데요. 이 구간을 빠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 4월에도 큰 조정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365 이평선을 지켜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22평선이 202평선을 또 하회를 하면서 데드크로스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강한 약세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이 추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 변곡점을 넘어서야 된다는 부분들 강조를 드립니다. 현재 MACD 상으로도 데드크로스가 포착이 되고 있고 RSI 상으로는 현재 이평선을 하방 이탈해서 낮은 구간까지 내려왔지만 아직은 과매도 구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는 롱 포지션이 대거 청산된 상황에서 숏 포지션이 105.4K에 가장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들이 가격의 반등을 일정 부분 이끌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차트 관점에서 이 구간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반등에 실패하거나 회복 이후에 다시 또 하회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을 대비해서 리스크 해지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